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지향하는 정치마프쇼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과 초빙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속 셈법과 요동치는 3월 정치권 이슈에 대해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말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상병 평론가님. 네, 이제 내일 모레면은 3월입니다, 그죠? 네. 정치권도 3월 정치 격동, 정치 변동 이런 말을 합니다. 3월달에 굉장히 큰 일정이 많아요, 그죠? 네. 자, 제일 중요한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민주당은 답이 나와 있지만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 이거 궁금한 사람들 많아요. 예. 일각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재미있는 그 어떤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 쪽에서는 뭐 해본달 또 둘이 기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예. 이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조금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가 나와도 이재명 대표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누가 나와도. 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져요. 이럴 경우 어떤 경우?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나라와 당이 위기에 있으니까 그런 걸 위해서 협력할 일이 있으면은 한동훈 측과 논의하는 건 네. 추후에 열려 있는 가능성이다. 한동훈과 유승민이 만약에 예. 후보 단일화를 한다든지 협력할 경우에는 당 후보가 되면은 네. 이재명 대표 참 못 잘 거려. 해볼만하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카드다 싶어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유승민 플러스 한동훈. 그렇죠. 뭐 어디에 방점이 더 찍혀 있는 겁니까? 저는 한동훈? 유승민 쪽에 방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있을 것 같은데 예. 두 사람이 손을 잡을 수 있을지는 예. 뭐 좀 어렵겠죠. 예, 뭐 일단은 뭐 어렵다고 봐야겠죠. 단일화가 되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뭐 모르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되고 유승민 후보가 지지선하고 이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 모양새가 거고. 좋아질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않겠습니까?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내 후보로 뛰어들 경우에는 네, 이제 내부의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네. 유승민이 당 대표고 당 대선 후보로 나가고 한동훈이가 선대위원장을 맡을 경우에 유승민 후보도 반발이 심하잖아요. 아니 유승민은 친윤계의 지금 있는 지도부하고는 관계가 예. 없거든요. 아하, 그래요? 다만 TK 지역에서 관감이 있을 배신자랑 박근혜 때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붙을 만한 카드는 한동훈이나 유승민 플러스 한동훈. 둘 중에 누구나 나와도 괜찮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말말을 뽑아오셨군요. 네, 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은기 교수님. 그래도 유승민 전 의원의 이런 선거 전략은 그래도 고무적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선거 예. 전략입니다. 네, 이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박스권이라 네, 대선이 와도 해볼 만하다. 너무 비관적일 것 없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 이게 이번 대선에 임하는 조기 대선에 임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선거 자세 전략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재명 때리기 이재명의 힘으로 대선을 치를 전략을 이미 세워놨다. 이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예. 이재명 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네. 이 대표가 중도인 것처럼 하는 게 거짓말임을 보여주는 과거 발언들을 모으고 있다. 이런 말도 했어요. 같은 자리에서 예. 사법 리스크 플러스 거짓말 사기꾼 프레임까지 씌워서 이재명 때리기로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라는 이런 전략을 세우는 국민의힘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원래 평론가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건데 말은 이게 반대로 하면 딱 맞는다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너무 지금 엄청 비관적이에요.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네. 거고 쉽지 않은 거고 이 대표 지지율 상당히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만 들어보면은 이제 김은경 교수님이 뽑아온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네,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박스권이다. 맞는 거잖아요. 맞죠? 그건 인정하는 거죠. 박스권이라. 대선이 와도 해볼 만하다. 비관적일 수 없다. 저도 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유승민 플러스 유승민 한동훈이면 해볼 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네. 것도 배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그렇게 보면은 뭐 가능한 얘기네요. 그죠? 또 아예 틀린 말은 아니구나. 틀린 말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5일 날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있습니다.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뭐 여전히 예전의 인식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요. 정당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 합법적인 권한 행사였다라고 뭐 주장한 내용,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예상한 내용, 어쩔 수 없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 관통한 내용은 야당 때문이다. 야당 탓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탓을 한들 불법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닌데 계속 야당 탓을 해서 거대 야당이라는 말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 야당 탓만 했다. 마지막으로 사실 국민들이 기대했던 건 사과보다 저는 이 승복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결정에 심판에 승복을 하고 이제 통합의 대한민국을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네. 기대했을 거예요. 사과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건 승복 안 하겠다고 하진 않았지만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없었다는 건 안 하겠다는 의미와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최후 변론이었다. 네. 네. 평화님. 저는 윤 대통령 최후 변론 내용의 어떤 그 논리라든지 주장의 근거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저는 느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많이 아프시구나. 예. 어쩌다가 저렇게 큰 병에 걸렸을까.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구나. 솔직히 이 생각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이 생각 들었습니다. 그거 뭐 논리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네. 아직도 그 망상병이 낫지가 않았구나. 네.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불안한, 국민들이 볼 때 너무너무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끝나고 빨리 집에 가셔야 되겠다. 예. 집에를 못 가겠네요. 빨리 끝나고 못 가는 겁니까? 아무튼 많이 아프구나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최후 변론에 대해서 일일이 뭐 얘기할 뭐 가치도 없다. 그렇죠. 최후 변론에 복귀한다면은 임기단축 결혼한다는 게 그게 초등학생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초등학생도. 네. 그런데 했단 말이에요. 계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아프구나 생각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 지금 그 얘기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네. 근데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뭐 이제 최후 변론 얘기죠. 대통령이 임무에 충실하겠다. 뭐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일 텐데 개헌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거에 좀 의미를 뭐 굳이 부여한다면요. 혹시 또 뭐 기각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예 100%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지금 저는 윤 대통령이 만약에 네. 복귀하면은 개헌 안 합니다. 당연히 안 하죠. 개헌을 왜 합니까? 그 왜 얘기했어요, 근데 그 그러니까 이거는 당에서 얘기하고 당에서 이것이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이거는 대통령실에 복귀하셔도 네. 위험하지 않겠네. 임기단축 기한하면 더 좋네. 약간의 그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그 어떤 네. 전략이지. 예. 진짜 개헌을 하느냐? 안 해요. 왜? 대통령을 하고 싶어도 국민의힘에서 안 해요. 앞으로 여당 임기가 2년 반이라도 남았는데 개헌을 왜 합니까? 논의는 될 수가 있겠죠. 사사건건 반대합니다. 또 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개헌 안 해요. 성사 가능성 빵 프로를 놓고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많이 아프구나. 하나만 얘기했네요. 그렇죠. 하나만 얘기죠. 개헌 얘기를 계엄 전에 얘기했다면 먹혔겠죠. 이번 최후 변론에서 이 앞으로 이제 형사 재판도 받아야 되는 윤석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를 좀 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헌을 꺼냈다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이 이걸 가지고 헌재와 좀 딜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나 가면 네. 임기 단축하고
물론 이제 뭐 기한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나 이 탄핵에선 좀 구해줘. 그럼 내가 가자마자 빨리 임기 정리하고 내가 개헌할게라는 어떤 딜을 위한 카드로 사용했지. 그 누구도 개헌을 네. 한다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이 승복 메시지가 없었다는 부분을 저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탄핵이 이제 3월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텐데 그게 끝일 것이냐. 오히려 새로운 더 이 혼란과 갈등을 예.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이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선동이다. 예,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지금 본인을 지지하는 극우 일부 사람들을 네. 지지하고 뭐 위로하고 선동했다. 이건 굉장히 저는 위험한 윤석열의 지금 이 최후 변론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결국 이건 형사 재판까지 저는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승복 메시지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선동에 가까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시간이 뭐 이제 10초밖에 남지 않아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얘기해 보고요. 4부에서 변호사님 그 과연 이런 내용이 최후 변론 현재 재판관한테 어느 정도 얘기가 먹힐지 이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